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전기 세계에서 전하들이 각자 제자리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전기장,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소재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전기장이 바뀌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소재에 있어서 분극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분극이 왜 유전율을 만드는지 또 유전율을 결정하는지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모든 소재들이 유전체이며 이 분극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그한 생긴 것들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데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 이 분극량이라고 하는 분극량 벡터 P는 내가 가한 전기장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dielectric constant, 즉 유전 상수인 카파가 거기서 1을 뺐었을 때 P를 입실론 제로 2로 나눈 값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P가 즉 분극량 벡터가 전기장을 받았을 때 소재 내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가장 단순한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는 이산기체에서의 분극이 되겠습니다. 이산기체의 한 예로서 수증기, 즉 물 기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산소, 우리 공기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떠올리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산소 원자 주위로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고 이 각도가 90도보다 높은 100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산소의 경우에는 서로 1대1 대응으로 180도의 결합 각도를 갖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의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의 중심인 즉 수소의 무게중심과 산소의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분극 벡터가 생기는을 알 수 있고, 이 분극 벡터가 바로 극성 분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산소 가스의 경우에는 산소 원자와 원자가 180도로 붙어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플러스 차지의 무게중심과 마이너스 차지의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극성이 아닌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이것이 소재의 물성, 즉 유전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가 주는 분극, 즉 electronic polarizat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만드는 분극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까 두 가지 분자 중에서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텐데, 아까 산소와 같이 두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단원자로 기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헬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륨 원자의 경우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면 플러스 차지인 원자핵, 즉 양성자가 있는 중심과 구름처럼 있는 전자구름의 중심이 처음에는 같은 곳에 있어서 분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을 저와 같이 Z방향으로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자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플러스 양성자는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무게중심이 차이가 나면서 분극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극량은 우리가 가해준 전기장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전자구름이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운동방정식을 따른다 하면, 즉 F는 ma이고 그리고 회복력은 마치 용수철처럼 변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운동방정식을 만족할 것입니다. 왼쪽 항에서 m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x는 다름 아닌 ma가 될 것이고 m 오메가 제로 제곱의 x는
바로 kx, 즉 회복력에 해당될 것이며 QE는 외부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가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장을 조화함수로 가해준다고 했을 때, 즉 E가 엑스포넨셜의 i오메가 t만큼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변이도 그와 같은 조화함수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았던 미분방정 형식의 해를 풀면 그 변이 x는, 즉 전자구름의 변이 x는 x0 곱하기 엑스포넨셜 i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이것의 해는 m 가로 열고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곱 가로 닫고 분의 QE 전기장 E 곱하기 2의 i오메가 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모를 잘 보면 알겠지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됐을 때, 즉 우리가 가해주는 전기장의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와 같았을 때 x가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가 있고,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요 주파수가 바로 빛이 흡수되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동적인 거동보다는 정적인 거동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이 해 중에서도 정적 거동에 해당하는 주파수, 즉 오메가가 제로일 때, 오메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메가는 0이다 라고 저 공식에 넣으면 x는 x0가 될 것이고, 그것은 m 오메가 제로 제곱의 분모를 갖고 QE2의 분자를 갖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전자구름의 무게중심과 양자핵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에다가 전자구름의 전하량 혹은 양성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다이폴 모멘트, 즉 분극 모멘트가 될 텐데, 그 분극 모멘트 P는 특히 단원자인 경우에 QE 곱하기 X, 즉 전자구름의 전하량에다가 이격된 거리 X를 곱한 게 되고, 그것을 위식에서 가져오면 바로 M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QE 제곱에 2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M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QE 제곱을 알파 엡실론 제로로 치환하도록 하고, 알파를 영어로는 폴라라이저빌리티, 아마 우리말로는 분극 정도 혹은 분극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 그 단위가 디멘전이 L3승, 즉 길이의 3승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 알파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원자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쉽게 분극 모멘트가 유발되는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우리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원자가 얼마나 큰 분극 모멘트를 만드느냐, 그의 척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파는 입실론 제로 m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QE 제곱이 되고, 이것을 MKS 단위가 아닌 가우스 단위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하량을 2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m 오메가 제곱 제로 제곱분의 4파이 2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재 내에 단위 부피당 대문자 n개만큼의 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분극 모멘트가 또 일렬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분극량 벡터 P는 단순히 대문자 n에다가 분극 모멘트 P를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으로부터 n 알파 엡실론 제로 2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앞서서 배웠던 식, 즉 다이렉틱 컨스턴트 카파, 유전상수 카파 빼기 1이 입실론 제로 2분의 P라는 것으로부터 저 위에 것을 대입을 하면 그것은 m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4파이 n2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응시해 주시죠. 이상기체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극이라는 것이 전자에 의한 이격, 전자가 이격함으로써 생기는 분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의 유전상수는 요 식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산기체의 농도 혹은 밀도,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체가 빛을 쬐었을 때 흡수하는 흡수 주파수 오메가 제로, 그것만 알면 바로 카파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산기체의 유전상수를 예측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인 방법을 소개함에 있어서 약간의 양자역학적인 지식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큰 근사값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도입하되 매우 단순한 양자역학을 생각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단 원자에 있어서, 하나의 원자에 있어서 공명 주파수가 딱 하나만 있다. 따라서 용수철 하나와 매스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소는 플러스 1가의 양성자와 전자 하나만 있죠. 그러한 수소 시스템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즉 전자를 떼내면 이온화시킨다 그러는데, 사이좋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다가 전자가 떼어내지면 외롭게 플러스 하나만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 원자가 하나의 용수철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용수철 시스템의 공명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는 약 2분의 1 곱하기 하바 제곱분의 m의 2의 4승이 될 것이고, 그때의 오메가 제로는 약 2분의 1 곱하기 하바 3승의 분의 m2 4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활용하면 수소 시스템에서의 전자 폴라라이저빌리티, 분극 능력은, 그 알파는 약 16파이 곱하기 가로 열고 m2 제곱분의 h바 제곱의 3승,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식에서 카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우항으로 빼서 치환하면 카파는 1 더하기 가로 열고 2.69 곱하기 10의 19승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0.5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3승.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1.00020이 나오고, 실제 실험값은 1.00026이 나와서 계산값과 실험값이 매우 유사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